2014년 10월 17일 축제가 한창이던 금요일 저녁,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는 예정된 공연을 보기 위해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이 깔린 임시 무대, 사람들의 웃음소리, 무대 위 아이돌의 등장, 모두가 평범하고 즐거운 가을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무대 바로 앞 구조물 위에 올라간 관람객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발 아래 구조물이 철제 환풍구 덮개가 단 1초 만에 끊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땅속으로 빨려들듯 사라졌다. 그날 27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가족들이 영영 회복되지 못할 슬픔을 안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에 위치한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이었다. 이곳은 당시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 주최한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의 일환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던 중이었다. 당일 오후 5시 53분경 그룹포미닛의 공연이 시작되자 많은 관람객들이 더 가까이 무대를 보기 위해 앞으로 몰렸다. 그중 일부는 무대 앞쪽에 위치한 환풍구 구조물 위로 올라갔고, 그 구조물은 약 20m 아래로 연결된 지하 환기 공간의 철제 덮개였다. 환풍구 위에는 약 30여 명에 가까운 관람객들이 올라가 있었다. 그들은 무대가 잘 보이는 위치를 찾고자 자연스럽게 구조물 위로 올라섰고, 환풍구는 일종의 비어있는 관람석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구조물은 결코 사람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지상에서 보기엔 넓고 튼튼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얇은 철제 프레임과 격자형 그릴로만 구성된 환기 덮개였고, 안전통제선이나 출입 제한 경고문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공연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환호했고, 무대 위 조명이 켜지고 포미닛 멤버들이 등장하자 관객들의 시선은 완전히 무대에 집중됐다. 환풍구 위에 있던 이들도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고 핸드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 순간 구조물 아래에서 갑작스러운 전극성 마찰음이 들렸다. 끼익하는 소리가 났지만 음악과 함성의 무처 대부분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단 한순간이었다. 철제 그릴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중심부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발 아래가 갑자기 꺼지는 것을 느낀 것도 잠깐. 비명조차 지를 틈 없이 30여 명이 순식간에 20m 아래로 추락했다. 그 아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날카로운 환기구 파이프, 좁은 공기 통로로 연결된 시설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포개진 채 바닥으로 떨어졌고 일부는 공중에서 몸이 뒤집힌 채 추락했다. 무대 앞 관중들 중 일부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처음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울려 퍼지던 음악이 끊기고 무대 위 아티스트들의 표정이 경직되며 모두가 이상함을 직감했다. 그리고 몇 초 후 군중 속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사람 떨어졌어요. 환풍구 무너졌어요. 관중들이 혼란스럽게 물러났고 누군가는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충격은 너무나 컸다. 마치 땅이 사람을 삼켜버린 것 같았다. 현장에 있던 관람객들은 갑작스러운 구조물 붕괴와 함께 끔찍한 비명을 내질렀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주저앉았으며 또 누군가는 무대 위를 향해 멈춰요. 사고 났어요 라고 절규했다. 무대 음악은 이내 중단되었고 조명이 꺼졌다. 공연은 멈췄지만 비극은 이미 벌어진 뒤였다. 공연장 주변은 곧 혼란에 휩싸였다. 관중들은 무대를 빠져나가며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고 현장 인근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시민 몇 명이 환풍구 가장자리로 달려가 안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아래는 어두웠고 깊었다. 2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는 사람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누군가는 손을 뻗은 채 그대로 굳어 있었고 누군가는 바닥에 고요히 엎드린 채였다. 응급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조물 아래에서는 이미 절반 이상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기울어진 철제 구조물 일부를 절단하고 지하로 진입했을 때 추락자들은 대부분 머리, 척추, 흉부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그중 일부는 이미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됐다. 구급대원들은 맨손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엎어진 부상자들을 하나씩 들어올렸고 간이 들것 위에 실은 후 곧장 병원으로 옮겼다. 피로 얼룩진 바닥, 신발이 벗겨진 채 부상을 입은 여성, 울음을 터뜨리는 친구들. 누군가는 병원 이송 중 숨을 거뒀고 누군가는 더 이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 직후 성남시는 사망자 수를 16명으로 발표했지만 이후 병원에 옮겨졌던 중상자들 중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최종 사망자 수는 27명, 부상자 수는 11명으로 공식 집계되었다. 그 중에는 20살 대학 신입생도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도 있었다.
대부분이 20에서 30대 젊은 층이었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잠깐 공연 보고 올게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선 이들이었다. 사고가 난 공연은 단지 몇 분 동안만 진행됐지만 그 짧은 순간이 수많은 인생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구조물 아래로 사람이 사라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환풍구 덮개의 구조적 한계였다. 문제의 환풍구는 지상에서 보기엔 평평하고 튼튼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얇은 철제 그릴과 프레임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사람이 올라설 것을 전제로 한 하중 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설계 당시부터 구조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설치 과정에서도 재료 강도나 보강 조치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환풍구는 다층 하청 구조를 통해 시공되었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문서상 적합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아무런 보강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구조적 취약함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주최 측과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이를 인지하거나 현장에서 관람객의 접근을 차단할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현장에는 행사 당일 약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지만 안전요원은 10명 남짓에 불과했고 무대 앞쪽을 분리해줄 펜스나 안내 방송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관람객들은 위험을 인식할 기회조차 없이 구조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태였고 그 결과 공연이라는 축제의 순간은 비극으로 전환됐다. 사고 발생 이후 환풍구 설계를 맡았던 업체와 시공을 담당했던 하청 건설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문제의 구조물은 처음 제출된 설계 도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공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고 도면상 명시된 보강 철근이 누락되었거나 용접 방식도 사전에 승인된 방식이 아닌 임의 방식으로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다. 환풍구 덮개의 지지 구조는 당초 설계보다 절반 수준의 하중만을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되어 있었고 철제 자재 또한 규격 미달의 저가 외산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시공 후 진행되어야 할 완공 검수 및 안전 확인 과정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현장에선 감리 보고서가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고 감독기관은 관련 문서의 날짜가 공사 완료 시점보다 뒤에 작성된 흔적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환풍구는 지하시설과 연결된 특정 구조물로 분류되어 정기안전점검 대상이었지만 그 체크리스트는 공란으로 비워진 채 제출된 상태였다. 공식 보고서에는 이상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현장 점검 없이 서류만으로 통과된 것이었다. 시공사는 해당 구조물을 포함한 여러 설비 공사를 하청업체에 재하청을 줬고 그 과정에서 기술자 자격이 없는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 사실도 이후 확인됐다. 하청사 관계자 중 일부는 안전교육 자체를 받지 않은 채 현장 시공에 투입되었으며 하루만 빨리 마감하면 돈을 더 준다는 지시에 따라 공사가 속도 위주로 진행된 증언도 나왔다. 이후 국토부 감사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시공사가 당시 수주한 다른 공사에서도 자재 납품 단가 부풀리기, 비자금 조성, 직원 명예 대여 등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고가 터지기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감독기관은 구조물 사용상 문제가 없다는 회신만을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에 참여했던 하청사 간부 중 한 명은 사고 이후 조사와 언론 노출이 겹치며 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며칠 뒤 그는 끝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의 자리는 비워진 채로 남겨졌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구조물 하나의 붕괴가 아닌 공공영역의 부실과 무관심, 책임 회피가 만들어낸 연쇄적인 붕괴라는 사실을 세상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그 이후 성남시는 해당 환풍구는 주최 측 관할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일부 공무원과 행사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대부분에게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겨진 유가족들은 법적 결과에 분노했고 사람이 죽었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회적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고등학생 딸을 잃은 부모는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하나만이 전부였다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고의 허술함을 고발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돌 공연을 보러 갔을 뿐이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 사고 이후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해당 환풍구는 철거되었고 현장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이 도시의 그림자처럼 남아있다. 사람들이 가장 들떠있고 가장 가까이 다가서고 싶었던 그 무대 바로 앞에서 가장 깊은 추락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 누구의 책임이었는지를.